자, 페이지 163쪽 문제 1번부터 중단원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처음부터 5항까지를 일일이 대입해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얼른 대입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풀기 전에 1번 같은 경우는 이걸 봤을 때 이제 다음 항에서 이전 항을 뺀 게 숫자가 일정하니까 등차 수열이고, 2번은 이걸 나눴을 때 일정한 수가 나오니까 등비 수열, 뭐 이렇게 추가적으로 알 수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일일이 대입하는 거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요, 식을 넘겨보면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5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넣어보면 a2는 a1 플러스 5 해서 7이고요. a3는 12가 되고, a4는 그래서 마지막 a5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a5까지 구하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a2부터 구하면 a2는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a1 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8 나오고, a3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a2를 넣으시면 6이 나옵니다. a4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a3 넣으시면 마이너스 2 나오고요. a5는 이렇게 해서 3분의 2까지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역시 풀어보면요, a2는 a1 플러스 n에 1 넣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4가 나오고요. a3는 이게 됩니다. a4는 n에다가 3 넣은 거니까 13이 되고요. a5는 이렇게까지 구하면 19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역시 a 차근차근 넣으면 a2는 a1의 제곱 플러스 1 계산하면 1이고요. a3는 a2 제곱 플러스 1이니까요 2가 되고, a5는 이렇게 해서 26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거에 빈칸을 채우는 문제인데요. 자, n의 1일 때 먼저 증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n이 k일 때 가정한 다음에 ak 플러스 1일 때 어떻게 되는지 보는 과정입니다. 일단 n에 1 넣는 거는 좌변에다가 이쪽에다가 n에 1을 넣는다는 얘기는 2부터 시작해서 2에 n까지 더할 건데, n에 1을 내면 2부터 2까지의 합이니까 그냥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변에는 여기다가 1을 넣으면 1 곱하기 2 해서 2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2랑 같으니까 n이 1일 때 성립하는 걸 확인하고요. 그 다음은 n은 k일 때 성립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이런 식을 얻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n이 k 플러스 1대로 넘어가기 전에 항상 여기서 우리의 목표를 생각해야 됩니다. 목표는 2k까지 쭉 더해 온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k 플러스 1인 상황까지 더해주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원하는 우변은 k 대신에 k 플러스 1이 들어간 이런 상황을 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이 줄에서는 2k까지 가지 않고 한 번 더 간 거, 요거를 전개한 값이죠. 자, 그러면 그 여기까지의 합이 가정에 따르면 k 곱하기 k 플러스 1로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올 수 있는 식이 k의 k 플러스 1 플러스 2의 k 플러스 1인 거죠. 자, 이렇게 하면 공통인수 묶어서 다음 식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한 다음에 목표를 향해서 가면서 식을 변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보면요, 3번 문제는 이렇게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한 다음에 11이 나오는 항이 몇 번째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일단 귀납적 수열은 처음에는 일일이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2는 이걸 이렇게 이항시켰다 생각하시고 a1-3 해서 47이 나오고요. a3는 a2-3 해서 44가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보면 40, 50에서 47, 44 점점 3씩 마이너스 3씩 더해지는 상황인 거죠. 그럼 이거의 일반항은 등차 수열인 거 확인했으니까 첫째 항 더하기 n-1 d가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n 플러스 5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일반항이니까 AK가 언제 10일이냐? 그러면 N 대신에 K를 넣으시고요. 이게 10일 되는 K항을 찾으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3K는 42로 되고요. K는 14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요. 우리가 수열의 그 귀납적 정의를 이거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찾는 문제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첫째 항부터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나오는 식을 꼼꼼히 따져주면 됩니다. 자, 일단은 문제 한번 읽어보면요. 물 120리터가 일단 들어있는 수족관에서 매일 전날의 물의 3분의 1을 퍼내고 30리터의 물을 새로 넣는 상황인데 이거를 n번 반복했을 때 그걸 AN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서 알 수 있는 건 처음에 물이 120리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A1이 120이란 얘기죠. 그럼 그 다음에 A2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원래 있던 120에다가 120의 3분의 1을 빼고 더하기 30리터를 추가로 한다는 거죠. 둘째 날에. 그럼 요 식을 여기만 잘 정리하시면 3분의 2 곱하기 120에 플러스 30리터가 되는 거죠. 물론 이걸 계산할 수 있지만 그대로 일단 두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날은 어떻게 되냐면 전날에 3분의 1을 또 퍼내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2 곱하기 120 플러스 30이 전날 양인데 여기서 빼기 3분의 1을 빼는 거죠. 그러면 원래 양 3분의 2 곱하기 120 플러스 30 이거에 3분의 1을 뺀다. 그 다음 더하기 30이죠. 그럼 이건 여기만 또 계산을 새로 하면요. 똑같은 양의 3분의 1을 또 빼니까 결국에는 3분의 2를 더하는 거거든요. 그럼 A2라고 바꿔 쓰겠습니다. 이전 날에 3분의 2가 되는 거죠. 3분의 1을 퍼내니까 그럼 플러스 30. 자,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날은 어떻게 되냐면요. 전날 A3 3일 전의 날에 3일 후의 날에 3분의 2를 곱하는 게 3분의 1을 퍼내는 거죠. 플러스 30리터를 추가한다. 자, 이런 식으로 가면 A n번째 날은 3분의 2에 A n-1 플러스 30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은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이니까 요 n에다 n 플러스 1만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n 플러스 1의 값은 3분의 2의 n번째 날, 그러니까 전날이죠. 사실상 오늘의 값은 전날의 3분의 2, 뭐 계속 똑같은 관계식인 겁니다. 근데 n으로 쓰냐 an 플러스 1로 쓰냐의 차이니까요. 여기서 뭐가 많이 크게 바뀌었다라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이 답으로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관계식이 조금 복잡한데 이 상황에서 성립하면 A30을 구해라.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수열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첫째 항 나와 있고요. 자, 그럼 이 복잡한 식을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전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완전제곱식 공식 이용해서 좌변 정리가 되고요. 우변은 그대로. 자, 그럼 우변에서 여기를 넘기면 좌변으로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n하고 an 플러스 1이 동류항이니까 넘어오면서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마이너스 4가 넘어왔으니까 계산돼서 일단 플러스 an의 제곱은 16이다. 그럼 여기를 자세히 보면 완전 제곱식이죠. 그래서 an 플러스 1 빼기 an의 전체 제곱이 16이다. 자, 그러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사실상 플러스 마이너스 4인데 여기에 보시면 전 항이 다음 항보다 큰 거죠. 그러니까 다음 항이 더 작은 겁니다. 여기가 작고 여기가 크다. 그래서 답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마이너스를 택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좀 첫째 항이 100이니까요. 몇 개를 더 따져보면 이쪽에 와서 볼게요. 자, 첫째 항이 100이니까 A2는 A1 마이너스 4니까요. 96이고요. A3는 두 번째 항 마이너스 4니까 92가 되고요. A4는 셋째 항 마이너스 4니까 88. 자, 점점 4씩 줄어드는 등차 수열이죠. 그럼 AN의 일반항 구하시면 첫째 항이 100에다가 플러스 n-1, D는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n 플러스 104입니다. 이게 30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30을 구하면
그래서 4 곱하기 30 플러스 104 해서 마이너스 16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 있는 식이 조금 복잡했었지만 얘를 잘 전개해서 넘기고 완전 제곱식까지 찾은 다음에 여기 단 주어진 조건에서 다음항이 더 작으니까 점점 작아지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서 음수 값을 택하고 그게 등차 수열임을 알아서 일반항 찾아서 해결했던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라는 건데요. 첫 번째 단계는 n이 1일 때 성립함을 구해야겠죠. 그러면 1 곱하기 3분의 1은 우변에 넣으면 2 곱하기 1 플러스 1분의 1. 그래서 둘 다 3분의 1로 같으니까 n이 1일 때 성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이 k일 때 성립함을 가정해야겠죠. 그럼 n이 k일 때 다음 식 얘가 성립함을 가정하는 겁니다. 가정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의 목표를 생각해야 되죠. 그럼 여기에 플러스 하나 더 2k 플러스 1 k 대신에 k 플러스 1을 넣었으니까요. 요거 분의 1이 추가되고 우변은 2에 k 플러스 1 플러스 1 분의 k 플러스 1 요 값이 나오는 걸 우리 목표로 삼고 가야 되겠죠. 자, 그럼 좌변부터 가지고 가겠습니다. 좌변은 여기다가 k 플러스 2랑 그래서 2k 플러스 1, 2k 플러스 3분의 1을 추가하고요. 그럼 요 과정은 검은색 여기까지가 가정에 의해서 2k 플러스 1분의 k가 되고요. 거기다가 추가된 2k 플러스 1, 2k 플러스 3분의 1을 추가하면 이 식을 잘 정리해서 목표랑 같게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통분부터 해서 2k 플러스 1에 2k 플러스 3 분의 k에 2k 플러스 3 플러스 1만 쓰면 되겠죠. 그러면 분자 정리하면 2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이고요. 분모는 그대로 2k 플러스 1에 2k 플러스 3이고 분자를 인수분해하면 2k 플러스 1에 k 플러스 1이 되고 여기 분모는 그대로 약분하면 2k 플러스 3분의 k 플러스 1인데 우리의 목표랑 비교해보면 2k 플러스 2 그 다음에 1이니까 얘를 똑같다고 볼 수 있겠죠. 한 번 더 굳이 표현을 하자면 얘는 이렇게 쓰는 거 분의 k 플러스 1이니까 따라서 n은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라고 보여줘서 따라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한다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거고요. 여기는 아까는 등식이었지만 여기는 부등식이 사용된 문제입니다. 빈칸만 채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n이 1일 때 좌변과 우변 확인해야겠죠. 좌변은 3 나왔다는 거 됐고 우변이라면 여기니까요. 거기다 n에 1 넣으면 답은 이겠죠. 그러니까 3은 2보다 크니까 당연히 1이 성립하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이 식이 성립하겠죠. 그대로 n이라고 돼 있는 식에다가 k만 대입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k 플러스 1일 때 라고 이제 바꾸는 거죠. 그럼 k 플러스 1일 때 우리가 목표를 생각해 보면 k 플러스 4팩이 돼야 되겠죠. 좌변은. 그럼 우변은 k 플러스 1보다만 크다라고 하면 이게 목표가 달성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 나에 뭐가 있으면 좋겠냐 보면 팩토리얼, 이 느낌표가 이제 팩토리얼인데 팩토리얼 5팩이다 그러면 5, 4, 3, 2, 1을 빠짐없이 곱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k 플러스 4팩이다 그러면 k 플러스 4 곱하기 k 플러스 3, 2, 1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그럼 요 뒷부분을 k 플러스 3팩으로 처리해서 안 쓰게 되는 거고 우린 k 플러스 4만 밖으로 모아서 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k 플러스 4가 와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등식의 변함이 없기 때문에 등호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한 번에 팩토리얼로 쓸 수 있는 걸 맨 앞에 있는 숫자만 밖으로 빼고 그 뒤부터는 다시 팩토리얼 처리. 이걸 왜 하냐면요. 가정되어 있는 식을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k 플러스 3팩부터 시작이니까 요거를 k 플러스 4를 뺀 다음에 이 모양 만들고 부등호를 하나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 보면 부등호가 줄었죠. 부등호를 줄이고
가정을 이용했습니다. 얘가 얘보다 크니까 가정을 이용한 거고요. 다는 여기 뭐가 왔을까 보시면 오른쪽에 등호로 넘어갔으니까 얘랑 같은 식이거든요. 그럼 어떤 변화가 생겼냐 보면 이쪽에 보시면 2k에다가 k를 곱해줬고요. 더하기가 생겼고 2k의 지수가 플러스 2가 됐습니다. 그럼 얘를 다시 쓰면 2k 곱하기 2의 제곱, 즉 2의 k의 곱하기 4가 된 거거든요. 그럼 앞에는 k가 곱해졌고 뒤에는 4가 곱해지려면 k 플러스 4가 그대로 온 거겠죠. 그래서 얘를 분배하면 k 곱하기 2의 k, 그 다음에 k 곱하기 4 해가지고 2의 k제곱 곱하기 4 해가지고 지수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럼 요렇게 하면 다라고 돼 있지만 결국엔 같은 값이 들어오는 거고요. 물론 요 다음에 요 밑에 얘가 얘보다 작다는 거는 그 중간 과정을 이 문제에서는 생략한 건데 어차피 여기에 빈칸물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따라서 n이 뭐일 때도 성립하냐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서는 요 다음에 k 플러스 1제곱보다 얘가 큰 이유를 밝히는 것도 사실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의 빈칸 채우는 부분의 수준 정도는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8번 문제는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해줬고 그 다음에 로그에 A10을 구하라는데 사실 A10 10번째 항이라는 게 일일이 가면 짧다고 볼 수도 있고 길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10번째까지 가는 요 상황에서 규칙이 있으면 가급적 찾으면 조금 더 빨리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규칙을 찾아보는 쪽으로 해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대입을 해보면요, A2는 9의 1제곱에 A1 그러면 9고요. A3는 9의 제곱에 A2니까 9의 세제곱인데 이 세제곱을 제곱 플러스 1로 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규칙을 찾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A의 네 번째 항은 9의 3 곱하기 A의 3이겠죠. 자, 그러면 얘는 지수끼리 3 더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떨어지네요. 자, 그럼 규칙이 1이었다가 2개 더했다가 3개 더했다가 그쵸? 그러면 여기와 지금 관계가 보이는 거죠. 그럼 A의 10번째는 뭐가 오겠냐면 9에 9부터 8, 7 더하기 2 더하기 1까지 가겠죠.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값은 9에 우리 시그마 공식을 치면 2분의 n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계산하면 9에 45가 되겠죠. 그럼 요게 바로 A10 10번째 한 값이니까 그걸 로그에 대입하면 로그 3에 9에 45가 되겠고요. 45 떨어지면 로그 3의 3의 제곱이니까 제곱 한 번 더 떨어져서 90 로그 3의 3은 1이니까요. 90이 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식이 좀 복잡하게 생겼지만 규칙을 찾아볼 때 함부로 이걸 계산하지 않고 좀 늘려놔 보니까 규칙이 보였고 그럼 A 10번째 항을 뭐 일일이 가지 않아도 쉽사리 추측이 됐었고요. 그럼 여기에 사용되는 로그의 기본적인 성질들 안 까먹으면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 먼저 9번의 1번 문제 먼저 해결하겠습니다. 4의 n제곱 마이너스 1은 3의 배수다 라는 문제의 식을 일단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4의 n-1은 3의 m 그리고 m은 자연수 물론 정수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요거 자체가 일단 n이 첫 번째 항부터 0보다 크고 0보다 작아질 리는 없으니까 자연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3의 배수의 표현을 이렇게 일단 잡아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증명하는 방법은 첫 번째 단계 n이 1일 때 성립하냐 라고 보면 4 빼기 1은 3이니까요. 얘는 3의 배수 맞죠? 그래서 얘는 성립. 두 번째 n은 k일 때 성립을 가정하면 되겠죠. 성립을 가정해보면 4의 k제곱 마이너스 1은 3m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고 요맘때쯤 내가 가야 될 목표가 k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이 3의 m 3의 배수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여기 모양을 끌어내려고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필요한 것은 좌변이 필요하겠죠. 좌변은 4k 플러스 1 마이너스 1 왜냐면 얘가 얘랑 같다 3의 배수다 라고 정리만 하면 되니까요. 얘를 가지고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수에 k 플러스 1이 있으니까 따로따로 쓰면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이제 4의 k 제곱을 보는 거고, 우리는 4의 k 제곱 마이너스 1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떡하지 할 때는요, 얘를 옆으로 넘겨 보세요. 그러면 앞에 있는 4는 그대로 두시고요, 이쪽은 4k 제곱은 넘어가면 3m 플러스 1이니까 여기에 3m 플러스 1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만 잘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4 곱하기 3m 플러스 4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4의 3m 플러스 3이죠. 자, 그럼 이거 자체를 3으로 묶어내면 3의 4m 플러스 1인데요. 이 뒤에가 어떤 자연수가 됐든 앞에 3이 곱해져 있으니까 얘 자체는 3의 배수가 되는 거죠. 3의 배수고 여기는 어떤 자연수가 올 거니까 결국엔 4의 k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은 또 역시 3의 배수가 됐다. 그래서 따라서 얘는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더라. 그럼 이걸 보인 것 자체가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한다를 보인 거죠. 자, 다음은 2번 문제가 되고요. 부등식에 대한 문제니까요. 조금 더 식의 조정이 까다로울 겁니다. 자, 첫 번째 단계 보시면 n은 1일 때 그러면 좌변은 1이 되고요. 우변은 2-1 해서 역시 1이 돼서 성립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n이 k일 때는요, 다음 식이 성립하겠죠. 이렇게 n 대신에 k만 넣어서 성립한다 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보시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이 2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적어 보겠습니다. 일단 좌변은 이렇게 되고, 여기서 지금 요만큼이 가정에 의해서 줄어들죠. 커지죠. 2 마이너스 k분의 1로 몰래 있던 거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여야 될 상황은요, 여기까지 나온 요 식과 우리가 가고 싶은 요 목표와 차이가 요렇게 돼야 되는, 요것만 보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과정을 이제 부등식에서는 따로 체크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소 비교를 할 때 우리 항상 빼서 비교를 했으니까 요 식을 이제 추가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2-k분의 1 플러스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에서 빼기 2-k 플러스 1분의 1의 부호가 어떤지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부동화가 결정되니까 이게 음수가 나오길 기대하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2-k분의 1 플러스 얘가 되고요. 이거를 잘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일단 2와 2는 지워지고 분모가 있는 k와 k 플러스 1 제곱으로 통분을 해주면 여기에 k 플러스 1 제곱 곱해주고 여기는 k만 곱해주고 이쪽에선 k와 k 플러스 1을 동시에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요것만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죠.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에 플러스 k에 플러스 k 제곱 플러스 k 분의 k에 k 플러스 1의 제곱. 여기서 지울 거 지우면 이렇게 다 지워지고요. 결국에 남는 건 마이너스의 k의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데, k 자체가 자연수고 그러니까 양수일 거고 여긴 제곱하니까 더더욱 양수일 거고 마이너스 하나 있으니까 이 값 자체는 음수의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음수 값이다. 그럼 여기에서 빼기 얘가 음수다 그러면 앞에 게 더 작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등호가 체크가 된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 상황이고요. 요거 자체도 뭐 부등식이라 조금 어렵긴 했지만 n이 1일 때, k일 때, 그 다음에 k 플러스 1일 때 목표를 어디로 가야 되냐, 그 다음에 나온 식에서 목표와의 차이는 대소 비교를 확인하는 그 방법으로 해결을 해봤습니다.